이번에도 보니까 그 최혜병 특검에서 한때는 윤석열의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결국은 VIP 경로설이 실체가 있다. 이런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게 2023년 7월 31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11시에 시작된 회의였어요.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 현안을 점검하거든요. 거기서 회의가 끝날 무렵에 한 11시 40분쯤에 그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턱 보고서를 내민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다음 날 이게 이첩된다고. 그러자 그냥 뭐 완전히 경로. 그런데 훗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달된 거는 국방보고에서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그 정도로 아주 두드러졌어요. 그렇게까지 화를 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모른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뻔뻔하게. 없다 그랬었고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들한테 화내신 적은 없다. 요게 약간 말이 애매해요. 그렇게 조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왜 경로설에 대해서 대응 안 했냐.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엔 대응할 그렇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래 답변했다고 국회의원들 깔보면서. 그러니까 김태효가 왜 그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을까?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한 건 언론들이 많이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일단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안건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수석비서관 회의 애초에 안건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방비서관이 그걸 들이밀고 거기에 경로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김태효 입장에서도 원래는 모르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자기도 궁금해서 국방비서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해서 사후에 마치 알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일단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거는 보통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상황을 보고를 받으면은 의원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바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다른 노트를 통해서 그렇죠. 이 사안을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해병대 수사단으로 전화가 와요. 박정훈 대령한테. 그런데 용산에 있는 김모 대령이라고 해병대에서 파견 나갔는데 파견 간 대령이 그 대령이 수사 자료를 보내라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이 전화 자체가 외압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한테 수사 자료를 보내라. 수사 자료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상보 보고를 하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다음 날 언론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도 자료 같이 이래 써놓은 게 있다고. 뭐 그거나 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건 보냈대네. 그런데 그 전날부터 이걸 왜 요구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네. 그 김모 대령이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보실장은 조태용이잖아요. 조태용.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깨버리는데 이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를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화를 냈냐. 그렇죠. 요 질문이 바로 로비설에 관한 거고 화를 내서 그러면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800에 7070이 갔는데 이게 바로 외압설에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비와 외압이 같이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자리에 없었나 봐. 그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하기 전에 조태용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그렇죠. 800에 7070 전화가 간 걸로 돼 있어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간에 비단 단순하게 그 안보실에서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화만 낸 게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장관부터 멸단까지 다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을 회수하게 되는 이상한 결정이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저렇게 7월 31일 회의 전에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요. 했죠. 근데 표시를 했는데 저 7월 31일 저 수석비서관 회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가 궁금했는데 최근에 보도가 하나 나왔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 측근하고 연락을 계속 한 의혹.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이 수사 보고서와 같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네.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로비가 맞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 측근한테 구명 로비를 했고 김건희 측근이 또 김건희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김건희가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종호도 중간에 껴있죠. 그렇죠. 이종호도 블랙펄 껴있고. 인베스트먼트 네. 대표 이종호가 그만두겠다 사직서를 네. 내겠다라고 하자 기다려보라라고 그렇죠. 이야기했다고 전화 녹취가 또 공개된 게 그렇죠. 있죠. 근데 자기 의도대로 뭔가 또 그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대로 나오지 않고 이상한 자기 지시한 것과는 다르게 네.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경로를 한 게 아니냐. 이건 합리적 추론이죠. 정말로 만약에 윤석열의 심증 형성에 1호라도 김건희라는 사람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건 수사 개입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였다면은 그냥 직권남용 외압 정도로 끝날 법한데 이틀 후에 8월 2일 날 진짜 광란의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게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이첩했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네. 마치 우리나라가 뭔 전쟁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 네. 않습니까? 맞아. 그게 8월 2일 상황인데 이때는 대통령실의 모든 참모가 다 총동원되고 국방부 검찰이 동원되고 이래서 막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뭐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한테 대통령 전화가 3통이나 가고 아이고야 이건 아주 그냥 광란 그 자체. 완전히 국가가 뒤집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광란의 파티를 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종석 전 장관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호주 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한 이튿날에 바로 호주에 악을 해망을 보내는. 그러니까 예. 이제 공수처 수사가 들어가는 중인데, 근데 보세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할권이 바뀐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수사하던 거예요. 그걸 군 경찰이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아직 죄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그 이첩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첩이라고 하는 이게 뭐랄까 관할권이 이전되는 거 가지고 국가가 이 난리가 났다. 우선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지. 그렇죠. 딴 것보다도. 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은 수사에서 방향도 안 잡혀졌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항명수괴죄로 박정훈 대령을 임명하는데 이거 사형죄야. 사형이야, 판결 나면.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국방부의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다 동원됩니다. 안 낀 사람이 없어요. 안 낀 사람이 네. 없어. 안 낀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데 내가 그때 평화방송에 나갔거든. 네. 그랬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대.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두고 봐라. 이종섭이 어디 외국의 문화원장이나 어디 대사로 보낼 거다. 그 발표가 있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의원님은 그걸 어떻게 예견했냐고 PD 수첩이 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봐서 알았어. 예. 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평화방송에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네. 그 찾아보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프레시안을 보니까 김종대 의원은 틀렸다. 왜 틀렸냐? 어디 저 멀리 아프리카나 이런 데 대사 보낼 거라 그러는데 호주였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이 어설픈 시나리오가 이상하게 맞아간다. 이래가지고 기사를 써서 진짜 내가 그러긴 했구나.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아니, 당시에 경향TV에 출연하셔가지고도 네. 여러 가지 예언과 단독 제보를 많이 해주셨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은 그 최혜병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은 것만 따지면 직권남용인데, 거기에 혹에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게, 이종섭을 호주로 보내려고 하면서 결국은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죄가 추가된 네.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죄가 추가가 된 것이고 지금 최혜병 특검팀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은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인원들도 다 조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빠졌는데 당시 그 멋쟁 해병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이종호랑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출신의 경호처 직원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다. 네. 그
송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최혜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얘기인데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 근데 지금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보니까 최혜병 특검이 결론내는 가장 먼저 이를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난 주 중에 압수수색 한 대가 총 20여 곳. 맞아요. 압수한 휴대전화 30여 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드디스크도 10여 대를 압수했다는데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사실 150일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부 토건을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에서 밝혀낼 가능성이 더 커 보여. 시간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특검판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특검 소관인가 저 특검 소관인가도 헷갈려 나도. 사실은. 근데 그 이종석 네. 당시 국방부 장관일 때 썼던 비화폰을 이번에 최혜병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다 그랬거든요. 확보했죠. 네. 그러면 그거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국방부 장관이 쓰던 거를 계속 이게 승계한다면서요? 같은 기종. 그렇죠. 네. 그러면 흔히 말해서 런종섭 시기에 썼던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김용현 요때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지금 증거물이 겹쳐서 특검들끼리 협의에 들어갔다는 맞아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증거물이 대부분 겹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네가 먼저 할래? 우리가 먼저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조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경호처 그 서버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특검 공동 증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지간에 그 무렵에 이종섭 장관은 그 호주 대사 나가는 그 건 때문에 민주당이 네. 총선에서 그 첫 번째 기선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대파로 대미를 장식했지만 네. 사실은 본격적인 민주당의 기세가 올라간 거는 이종섭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천공항으로 다 쫓아가서 그렇죠. 네. 그때도 이준석은 안 갔어. 지가 제일 먼저 그래놓고 하여간 걔는 참 이상해. 내가 봐도 여러 가지로 이상해. 알려줬거든. 예, 글로 나간다고. 그런데도 이준석은 또 고럴 때는 안 나오고 국회에서도 꼭 표결 때는 빠져. 하여간 이상해. 난 이준석의 홍준표 나갈 땐 또 따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탄핵 표결이나 무슨 민감한 법안 계엄 해제 의결 이런 데는 이상하게 없어. 그 이종석 거도 안 갔거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종섭이 그 인천공항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국내 언론이 이종섭 잡으러 호주로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네. 주진우 기자가 갔어요. 맞아요. 예. 주진우 기자가 가는데 태평양 상공에서 그 이종섭은 국내로 그때 한동훈이가 방방 떴잖아. 그렇죠. 귀국시킨다고. 네. 그래서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한다고 오고. 맞아요. 네. 예. 주진우는 가고. 이종석 잡으러 가고.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서 어긋나. 가보니까 한국 갔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만 하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공관장 회의만 일주일 내내 한다고 일정을 막 만들어요. 방산업체도 방방. 맞아요. 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방방 터서 자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선거 쥐게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기억나네요. 네. 런종섭이 이제 출국할 때 유일하게 그 카메라 들고 붙은 데가 MBC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호주까지 따라갑니다. 안까지 들어갔잖아. 맞아. 심지어. 안까지 예. 들어갔었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맞아요. 예. 이종섭 당시 장관이 MBC 기자한테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기억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이기도 하지만 최혜병 사건 이렇게 뭉개버린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분이 지금 못 나오겠다. 내란 특검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최혜병 특검이 불러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사유를 전 동아일보 통화를 통해서 밝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측의 워딩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건강상 문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건강상의 문제로 협조 의지가 많이 꺾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2번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건강도 네. 꺾이고. 그러니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란 특검팀에서 준비를 만만찮게 한 거죠. 네. 변호인단이 봤을 때는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역공에 좀 빌미를 준 것 네.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돌아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 김성훈 돌아섰고 그렇지. 지금 김태효도 김태호도 돌아섰고 저 부속실장 강희구도 돌아섰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돌아설 일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특검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없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있자. 뭐 이런 작전으로 간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렇게 워딩이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조사 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손해라는 꼬이잖아요. 거죠. 아니, 네. 측근들이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누구 탓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면 네. 본인이 누구보다도 빨리 돌아섰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 부하라도 그럼 나를 네.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스라고 자기가 다 떠안고 가는 모습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조조 경찰청장한테는 야, 진짜. 선망 증세에 있었지 맞아요. 않냐라고 너무 물어봤었잖아요. 심해. 네, 네. 아주 잔인한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너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보스를 누가 지켜주려고 합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명을 하나하나 어쩔 수 없이 뜯어보게 되는데 일단은 먹고 있던 약이 있는데 네. 그걸 제대로 이제 못 먹고 있다는 취지의 변소를 했는데 그 약이라는 게 결국 보니까 당뇨하고 안과 질환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법무부 교정본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처음에 약을 안 갖고 와가지고 못 넣어준 건 맞는데 네. 대체할 수 있는 광금약을 넣었다가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구비한 약을 넣어줬겠다고 말을까지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주변의 변호사들한테 네. 원래 저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받으러 가냐. 네. 왜냐면 자기가 어떤 지병이 있거나 뭐 5대5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 영장 그렇지. 실질 심사는. 그냥 가도 5대5야. 그렇죠. 예. 구속될 수도 있고 그냥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주변의 변호사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해 간다. 그렇지. 자기가 뭐 지병 앓고 있으면 네. 약, 혈압약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네. 간대요.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해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 당사자하고 변호인단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다. 아.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이 끝까지 구속될 일은 없을 거니까 잠시 갔다 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구속영장 기각을 믿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서 무슨 변호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서정욱. 네. 서정욱 아까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자기도 진짜 구속영장 기각될 걸 믿었더라고. 서정욱 변호사 본인도 안 됩니다. 구속될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믿었더라고.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떤 그 지구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동설을 그러네. 믿어. 네. 천동설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구속영장 발부된 걸 황당하다는 마치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괜히 하는 제스처일까 하고 몇 번 이렇게 내가 떠봤는데 네. 아닌 것 같아. 실제 믿는 것 같더라고.